얼마 전 한 언론에서 2025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다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해서 2020년 배포한 교과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모두 없앤 지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요즘 민주주의라는 말을 정치권에서는 마치 어디든지 통하는 만능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와 자유가 들어있는 민주주의가 무엇이 다른가가 구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 그냥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 다른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를 내세워서 의사결정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면 모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나 민주정부였던 와이마르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쟁하던 나치스의 파시즘의 몰락과 소련 공산당식 사회주의의 몰락은 왜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한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어느 나라 체제이든 민주주의가 만능이나 되는 것처럼 내세우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만능이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세상이라 해도 왜 그냥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다르냐가 문제인 것일까요? 오늘날 비판받고 있는 그냥 민주주의가 그 범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도 약점은 있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다수의 행포라든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선동과 파벌 정치라든가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에 떠들기만 하지 하나도 이룩된 것이 없는 대의 정치판이라든가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자유가 역행문화를 만든다는 등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문제인 것은 이제는 타락의 정치로 바뀌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오늘날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고대 히랍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 근대 토크빌, 밀, 니체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주요한 비판 대상이 되었었죠. 그중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대어놓고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했는데요. 비판의 요지는 첫째, 자유인이 민주주의 한 데에만 얽매여서 할 일을 손쉽건 못하는 것이 이른바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의 노예라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약자들의 대중들만의 주장만 진리이고 이러한 대중들을 이용 도구로 삼는 정치권의 반란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니체의 비판이라고 모든 것은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주장만큼은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엄연히 다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의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민주주의가 만능처럼 보이는 세상에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각국의 구체적인 정치 형태는 가지각색입니다. 미국, 영국 등 서구 유럽 민주주의나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공산주의 등은 심지어 나라 이름 앞에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민주주의라는 이름만 가졌지.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변형된 과거 프랑스의 귀족제나 로마의 과도제나 미국, 영국 등 민주제를 합쳐서 법치주의 등의 요소가 섞여진 민주정치 제도라고 보이는 아이러니컬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들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약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용어는
정권이 바뀔 적마다 바뀌었죠.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뺀 다시 민주주의를 사용했죠. 민주주의. 민주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노예라는 반론과 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그것을 악용, 방종과 타락하면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도 갈 곳은 뻔하죠. 구소련 스탈린 독재국가에서 달라졌다는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 선거에서 이름만 민주주의 형식이라면서 대통령 선거로 종신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선거를 치렀다고 하죠. 구소련의 중요 연방국으로 있다가 독립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침략자를 영구집권 형식의 대통령으로 뽑아준 러시아 국민들도 문제는 문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거 당시 우리나라 여성 최초 최고의 교육기관인 이화대학 김한란 초대 총장이 여학생들을 말도 안 되는 미군의 성상납 대상으로 삼았다느니, 일본에게 강제 합방시킨 비운의 고종 황제를 여자들만 밝혔다느니, 또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꿈도 못 꾸는 새마을금고 대출로 자식의 명의로 불법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는 등 이런 사람들을 뽑아준 유권자들도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병폐라면 병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름으로 타락된 민주주의라는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이나 모두 각성해야 하는 어리석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된 채 73년간을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뜻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가 국호에 있지만은 실상은 진짜 있는 건가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국가의 민주주의라면 자유가 들어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할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등 일부 공산국가에서 사용하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